안녕하세요. 1월 26일 수다 바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이 2년 만에 복원됩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전면 복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으로 복귀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렇다 할 언급은 안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트위터가 트통 계정을 복구했지만 현재까지도 트위터에 복귀하지 않으며 자신이 만든 트루스 소셜에 남을 것이라고 발언해왔습니다. 페이스북이 계정 차단한 것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비판의 메시지를 올린 바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나를 차단한 뒤로 매우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다. 나를 차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즈니스 역사상 최악의 결정으로 남을 것이라는 비판글을 게재했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 닉 클레그 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복구를 언급하면서 반복적인 위반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가드레일 조항을 둘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새 가드레일 조항이 뭐냐면 위반 컨텐츠를 추가로 게시할 경우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컨텐츠의 심각성에 따라 한 달 내지 2년간 계정을 다시 정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나, 또 센서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의 잣대에 맞춰서 널 지켜볼 거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어찌됐건 현재까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오는 2024년 대선을 위해 트위터나 페북 복귀를 좀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통이 2024 대선 선거 캠프 측은 이달 17일 선거기금 모금을 위해 페북의 계정 복구를 공식 요청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서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 차단이 공공의 토론을 왜곡하고 억제했다고 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정 차단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각각 3,400만 명, 2,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계정 복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출마 당시에도 TV 광고 대신 SNS를 잘 활용했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도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클레그 사장은 2024년 대선에 있어서 SNS 서비스를 악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고 나섰고 또 나선 저 짝사람들이 있죠. 민주당 의원들은 페북 이사회가 1월에 특통 계정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는 소식에 곧장 반대하고 나섰었습니다. 셀튼 화이트 상원의원, 애덤 시프 하원의원은 특통에 대한 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고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중 시프 하원의원은 하원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특통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고 검열해왔던 페북과 트위터가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2년 전 특통 계정 차단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등 일부 국가 지도자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낸 바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미 연방정부가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법정 부채 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인데 미국 부채가 거의 이 금액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망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미국이 망하면 글로벌 경제에는 물론 치명타가 올 겁니다. 아주 큰일입니다. 미 재무부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특별조치 가동에 나서면서 미국이 국가부도를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백악관은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특별조치는 공무원 퇴직 및 장애연금, 우체국 퇴직자 건강보험기금 등 각종 연기금 신규 납부를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방정부의 현금이 고갈되는 걸 막겠다는 건데요. 이 비상조치로 우선 6월 초까지는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곳 버지니아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목에 아주 핏발을 세워가면서 노인들의 퇴직금 등을 삭감하고 국가재정을 볼모로 잡으려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미국을 경제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아니 본인이 펑펑 쓸데없이 퍼주고 경제를 오히려 파탄에 이끌어 놓고 이제서 남 탓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또 탱크 지원해주고 돈 지원해줄 때인가요? 미국에 사는 국민들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을 했는데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부채 한도는 연방정부가 채권 발행을 통한 차입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보통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액수에 제한을 두는 건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돈을 빌려 참전 비용을 대는 걸 반대한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 의회가 10억 달러를 상한으로 정한 데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채 한도는 의회가 합의하면 증액을 할 수 있는데 미 의회는 1960년 이후 부채 한도를 78번이나 상향한 바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연방정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의회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부채 한도 상향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15일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 백악관이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하원의장은 이달 초 당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에게 재정 지출 삭감과 정부 지출 규모 동결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문제다.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요.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간의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적 다툼이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연방정부는 실제 디폴트에 이르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팝니다. 팔아요. 아주 싸게 팝니다. 단돈 2억. 뭘 2억이란 싼 값에 파는 거냐고요? 사냥꾼의 미술품 가격입니다. 여러분들도 헌터의 그림을 누가 사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즘 열심히 활동 중인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뉴욕 한 갤러리에 헌터가 만든 미술품을 구입한 사람의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모 의원은 헌터와 미술품 판매 합의는 심각한 윤리적 우려를 제기한다. 바이든 가족이 또다시 백악관의 영향력을 팔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갤러리 소유주인 조르주 베르게스에게 다음 달 위원회의 증인 참석을 요청했는데요. 공화당은 정치적 파워를 갖고자 부자들이 헌터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뭐 공화당만 그런 생각 합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모 의원이 언급한 말 중에 헌터는 파블로 피카소가 아니다. 누가 가치가 없는 미술품을 최고 한도액으로 구입하겠는가 했는데요. 도대체 팔린 작품이 가격이 어땠나 살펴보니까 뉴욕 한 갤러리에 전시된 일부 작품은 22만 5천 달러, 약 2억 7,765만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초기 작품은 50만 불에 팔렸고 할리우드 아트쇼에서 5개의 판화로 약 37만 5천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와, 헌터 그림이 전시된 갤러리 소유자는 헌터의 예술은 그 모든 것과 그 이상을 반영한다. 그의 예술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와, 이 말이 왜 웃기게 들릴까요? 어쨌든 코모 의원은 거래자 목록을 요청했고 소유주가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원에서 투표를 통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목요일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추위로 아주 꽁꽁 얼었다고 들었는데요.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응원의 댓글 써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전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